안녕하십니까. 서울 코리아 가수들 오동잎, 한잎, 두잎 노래를 불렀던 최헌씨, 미스터 최헌씨 세상을 떠났죠. 또 이어서 조미미, 조수미가 아니고 조미미입니다. 조미미. 네, 바다가 육지라는 그 대중가요를 불러서 히트쳤던 분들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간암, 후두암까지 걸린 분들. 그 다음 어제 그저께는 우리 LA에 계시는 강문씨, 이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1970년대 영화 배우였던 강문씨, 이분도 세상을 떠났고 내일모레 장례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분들 세상을 떠나서 그런지 또 한반도에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쪽에는 태풍 산바라는 강풍이 몰아친다고 합니다. 이번 일요일날, 네, 오늘이겠죠. 어떤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들이 가수들이 착한 이 가수들이 세상을 떠나서 그랬는지 태풍이 몰아친다 뒤늦게, 네, 그런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으면은 대체로 1만 달러 1천만 원 정도도 돈을 남기지 못하고 유산을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 우리 미국인들이, 특히 미국인들이 대체로 1만 달러 유산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저승으로 간다.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리행기 상황에서 우리 교민들 얼마나 힘드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철수 드디어, 네, 다음 주에 대선 출마 선언식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안철수 이분이 출마 바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이 시간에 봉기자는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저께 5.18 광주 묘역에, 민주 묘역에, 네, 참배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네, 봉기자 생각은 대선 출마 선언식을 앞둔 행보인지는 모르겠다만은 5.16 민주화 묘지 참배는 두 번째 가더라도 최소한 국립묘지, 국립현충원에 찾아가서 호국 영령 전몰 장병들 앞에서 헌화하고 묵념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표를 의식하여 표밭을 헤매는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나, 그러나 분단 한국 상황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면 적어도 국립묘지를 찾아가는 것이, 먼저 찾아가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이 사람과의 단일화 게임이, 네, 볼만하겠습니다. 한 달 반 전입니까? 한명숙 씨 전 국무총리, 민주통합당 대표였던 분이 LA 오셔서 기자회견을 할 때 제가 감지를 했죠. 네, 안철수는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가 결정될 때 두 사람이 만나구나, 단일화를 추진하겠구나, 그런 예측 보도를 했던 것이 적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첩이 있건 없건 간에 문제는 아닌데, 국정 경험이랄까요? 네, 국회의원 배지도 한번 달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역할을 할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에서의 대통령은, 수령은 피를 흘리고 눈물을 바가지를 쏟아야 될 사람들이 오렌지족 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만지면서 호탕하게 호화호식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남자 적어도 대한민국 검사 출신 이 두 사람, 안철수 집 한 사람은 박근혜 캠프에 있는 사람,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 검사 출신들 두 사람이 놀아난 행각을 볼 때 이것이 오늘 바로 우리 한반도, 특히 한국의 현주소가 아닌가, 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어제 그저께 친구를 만나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비록 이신전신 중마고는 아닐지라도 내 친구가 아니다, 몇 개월 전에 만났는지 1년 전에 만났는지 기억이 없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했던 사실, 자가용 자기 차에서 전화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택시 안에서 전화를 걸고 협박죄 성립 이전에 전화를 어디서 걸었는지 친구인지 아닌지 그것도 분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검사에 있다는 사실, 저는 상당히 불쾌한 생각으로 이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당선되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원하고 있습니다. 선거 콘셉트는 국민의 삶이다. 네, 손아귀 씨가 말했습니까? 저녁이 있는 삶. 우리는 24시간 삶을 찾는, 지향하는 그런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정치의 목표이긴 하지만은, 봉 기자는 과거사, 전태일 열사나 인혁당 간첩단 사건에 접근하는 박근혜의 모션이 상당히 위험하다. 앞으로 총 개선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나이 20살도 안 된 그 딸이 박근혜가 그 당시 사법판단 등 검찰 수사 결과를 어떻게 안다고 코멘트를 하는지,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좀 자중해야 된다, 조심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야당 폐쇄에 말려들어서 당할 수 있다. 네, 그 아버지 시대가 만든 산업화 과정에서의 부작용, 그 딸이 10대 20대 초반도 아닌 그 딸이 어떻게 그 내용들을 사실관계들을 잘 안다고 함부로 말을 하는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람들을 접근할 때는, 만날 때는 좀 조심하라.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관계,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원칙 정책을 추진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박근혜 씨는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화 국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안보 문제 풀어나가겠다. 네, 안보 문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주의, 상호 후행 정신을 발휘한다는 것은 가상하지만은 과연 3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이 북한 노스콘의 이 문제, 이들과의 대화가 과연 성공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다면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일부 재벌들 정말 손을 봐야 된다. 그들이 산업화 이후 오늘 이 시간 이룩한 자산을 일부라도 사회에 환원해서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공산주의 혁명 이론을 연결하지 말고 순수한 경제 민주화를 이해하고 설득해서 어렵고 외진 곳에 사는 동포들을, 국민들을 돌봐주는 그런 경제 민주화의 본질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연하고 싶습니다만은 한국 지만은 박사 등 몇 분들이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인혁당 사건 아시는 분들은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교민 2세 3세들은 좀 어렵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광주 사태 그 당시 80년도의 사법판단은 폭도들이었다고 규정했는데 최근에는 그들이 민주화 열사라고 했죠. 네, 좋습니다. 그러나 인혁당 간첩단 사건에 관련해서
그 당시 국가 존립을 이태롭게 했던 그 자들에 대해서 보안법은 처단을 했습니다. 사형선고 18명, 네, 18시간 만에 8명이 사형 집행됐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억울한 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2012년 오늘 이 시간도 종북 좌파들이 난도질하는 것을 볼 때 1960년, 70년도 그 당시 한국 사회는 여했겠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형 선고 내린 지 18시간 만에 8명이 일사천리로 교수행을 받았다는 것은 역시 우리 한반도 남북 분단의 비에 공산민주화가 대치된 그런 한반도 상황 우리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지난 방송 서두에 스타트 세리머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땡땡이라는 말 있죠. 초등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어서 네, 땡땡 치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본 기자 역시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다 땡볕 덥다 보니까 방송을 좀 게을리했던 시간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땡땡이 치는 학생들 그 심정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이유가 있다고 하죠. 네, 그와 같이 사람의 행위, 행동, 범행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특히 흐뭇했던 순간 얘기를 합니다. 우리 LA 코리아타운에서 한 30년 살고 있는 두 부부, 물론 60대입니다. 나이가 한 10년 전에 남편이 바람이 났는지 본처 조강지처를 버리고 혼자서 독신 행세를 하면서 이런저런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물론 별거 없겠죠. 네, 그랬는데 어저께 우리 LA 가정 상담소 파티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 두 부부가 10년 만에 재결합한 그 현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헤어졌던 두 부부가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 남자가 돌고 돌아서 다시 본처한테 달려온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서울 코리아에서는 한 일주일 전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두 부부가 헤어졌는데 그래도 이 남자가 여자를 잊지 못하고 다시 재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에게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그 바람에 재결합이 안 된다 사실. 그래서 이 남자가 헤어져 있는 남자가 화가 나서 자기 예전의 처와 관계하고 있는 내전의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염산을 얼굴에 갖다 부었으니까 병신을 만들었죠. 그것도 부족해서 죽여버렸습니다. 네,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재결합을 방해하는 자, 너를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던진 이 남자, 우리 남자들도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자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거리에 나가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여자고 남자인데 정을 주고 잠을 같이 잤던 그 여자를 잊지 못해서 다시 재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딴 남자와 관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뿔이 나고 화가 난 이 남자